보톡스를 맞는다. 중년분들부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맞으시면 안 됩니다. 처짐이 더 가속화돼 보일 수 있어요. 보톡스 시술을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지만 잘못 맞으면은 한참을 또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원장님 저는 보톡스 안 맞을 거예요. 지난번에 너무 고생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톡스도 정말 천차만별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의 경과를 잘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시술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아틀리에 성형외과 구주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가 최근 영상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의 비밀 이런 컨텐츠가 조회수가 잘 나왔는데 보톡스 어디에 맞아야지 한 10년은 어려 보일 수 있는지 디테일한 가이드를 주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보톡스를 좀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입문하는 과정이죠. 보톡스라는 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또 부작용도 상대적으로는 적은 시술이고 또 가격도 그래요. 다른 여타 시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면서도 보톡스라는 거는 실제로 약제잖아요. 이 약제가 적용하는 기전 자체가 신경 말단이 작용을 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멈춰준다든지 표피로 들어갔을 때는 모공이 처진다든지 피부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양을 줄여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톡스를 사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안 시술의 가장 선구자죠. 많은 분들이 또 보톡스를 찾는 이유가 빠르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원장님께서 혹시 가장 추천하는 보톡스 부위가 있으실까요? 이게 보톡스라는 것도 사실 젊어서 중년 더 나이 드신 분들까지 보톡스의 적용은 정말 다양하게 다양한 부위에 쓸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보톡스를 맞는다 할 때는 사실 젊은 친구들은 주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보톡스를 왜 쓰냐? 근육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써요. 예를 들어서 사각턱이 너무 발달했다든지 아니면 승모근이 너무 발달했다든지 아니면 종아리 알이라 그러죠. 근육이 너무 발달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톡스를 사용을 해서 근육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얼굴에 리쉐이핑을 한다. V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턱의 큰 너무 지나치게 발달한 저작근이라고 하는데 이 저작근을 줄여주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전 연령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인상을 썼을 때 나타나는 주름이 있어요. 미간주름이죠. 그래서 미간주름은 사실 관상으로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리고 계속 습관적으로 미간주름을 잡다 보면은 그 주름이 20대 때는 펴졌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30대 이후에는 그게 정말 깊은 골처럼 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0대,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또 어떤 보톡스를 많이 하시냐면 우리가 입가 처짐으로도 또 나이가 많이 보이기도 해요.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입을 이렇게 이제 스마일 하고 있을 때하고 이제 반대로 내리고 있을 때하고 사람이 젊어 보이는 거, 활기차 보이는 거, 생기 있어 보이는 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습관적으로 입꼬리를 내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꼬리 보톡스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갈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죠. 자갈턱은 주로 입에다가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턱이 작으신 분들한테서 또 많이 나타나요. 구강이 좀 돌출돼 있는데 턱이 좀 작다. 그러면은 치아를 안 보이게 입을 다물기 위해서 턱 근육을 굉장히 많이 쓰시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젊어서는 내가 표정을 지을 때만 입을 꼭 다물 때만 생겼던 턱 쪽에 자갈턱 그 조글조글한 주름들이 40대, 50대가 되면서는 주름처럼 모양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또 하안면 쪽에서 나이가 많이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갈턱 보톡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침샘 보톡스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침샘이 과하게 발달됐을 경우에 우리가 침샘 보톡스를 놓으면은 침샘 사이즈가 줄기 때문에 사실 이중턱이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상하게 내가 살이 많이 안 쪘는데 턱 밑에 이중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 중에서 실제로 침샘이 많이 발달돼서 풀어 보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원인을 찾아서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침샘 보톡스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은 혹시 어떤 부위를 정기적으로 받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정기적으로 받는 부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환자분들
여성분들한테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보톡스, 필러 이런 부분들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 한 번 맞기 시작하면 꾸준히 맞아야 돼요. 저 원장님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제가 제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고 꾸준히 맞으라, 뭐 어떤 간격을 가지고 맞아라 이런 얘기를 사실 별로 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다고 칠게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1년 지나도 예전 사이즈만큼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맞았을 때보다는 조금 돌아왔다고 칠게요. 지금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 시점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커지지 않는 이상 안 맞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 보톡스를 맞을 때는 치료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적인 목적이라고 하면은 내가 원할 때 맞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성분들이 우리가 머리를 파마를 하는데 파마가 풀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처음 파마를 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자연스러워서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굳이 지금 중요한 이벤트도 없는데 내가 파마를 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파마하고 싶으면 파마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톡스를 맞을 때도 내가 예전에 보톡스 맞고 효과가 굉장히 좋았을 때가 좋았어 인지를 하고 계셨다가 내가 다시 맞고 싶은 시점에서 맞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래도 예방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름 때문에 보톡스를 맞았는데 이 주름이 완전히 다시 생기기 전에 맞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사실 처음 맞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주름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보톡스를 맞았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반응이 다르거든요. 보톡스가 회사마다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톡스들은 굉장히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세게 나타나는 반면에 같은 유닛을 맞았을 때 생각보다 조금 더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맨 처음 시술해준 병원에 다니시는 게 사실 가장 나에게 적당한 간격으로 가장 적은 양의 보톡스로 가장 나에게 맞는 유지기간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이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계속 보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원하시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지방 이런 분해 주사랑 같이 종아리라든지 승모근 같이 좀 근육이 큰 부위를 보톡스를 맞아서 또 몸매 라인도 잡아준다고 들었는데 이 몸매 보톡스 관련해서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우리가 신부님들 결혼하시기 전에 오프숄더를 많이 입잖아요. 웨딩 촬영 때라든가 결혼식 때라든가 이제 이럴 때 승모근이 너무 발달을 하게 되면 오태가 너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승모근 보톡스를 맞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종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리를 많이 안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너무 컨투어가 이쁘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그 원인이 과하게 발달된 근육 때문이라고 했을 때는 조심스럽게 바디 보톡스를 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겨드랑이나 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땀이 많이 나서 다한증 때문에 힘드시다던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다한증 보톡스가 또 일상생활에 또 편안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죠. 사실 보톡스가 쓰이는 부분들은 정말 많은데 결혼식이 코앞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승모근 보톡스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근육이 과 발달되는 자세라든가 나의 습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정이 병행된 상태에서 보톡스로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스킨 보톡스를 되게 인생 시술로 뽑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네. 스킨 보톡스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킨 보톡스는 정말 좋은 시술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보톡스 부위를 설명드렸잖아요. 얼굴 부위에서. 그런데 말씀 안 드린 데가 있어요. 이마랑 눈가. 왜 그러냐면은 이마하고 눈가가 사실 보톡스를 맞으면 드라마틱하게 주름이 펴지는 부위예요. 이마는 정말 이마에 굵은 주름이 있던 것도 이마 주름을 안 쓰기 때문에 이마가 빤빤하게 펴지고 그리고 눈가도 웃을 때 생기는 잔주름이나 깊은 주름들이 보톡스만 맞으면 깨끗하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톡스 설명할 때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냐면 이마나 눈가에 생기는 주름들은 사실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그리고 내가 눈을 크게 떠야 될 때 환하게 웃을 때 이럴 때 내 감정을 드러내는 부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눈을 뜰 때 눈 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은 보상적으로 이마를 같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진단 없이 보톡스를 주름을 피기 위해서 놓게 된다던가 할 경우에는 이마가 떨어지면서 눈이 많이 불편해지거나 눈가 주름은 펴졌지만 굉장히 무섭거나 뭔가 사람이 표정이 없어 보이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대안으로 쓸 수 있는 게 스킨 보톡스입니다. 스킨 보톡스는 보톡스긴 하지만 우리가 스킨 부스터처럼 조금
조금 옅게 희석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유닛을 정확하게 필요한 부위 그리고 전체적으로 얼굴 전체에 흩뿌려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피부에 작용하는 모공이라든가 피지가 분비되는 이런 부분에도 작용을 해서 피부결을 좋게도 만들어주지만 또 이게 피부에서 확산이 되면서 미세하게 근육을 컨트롤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근육을 멈추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움직여주는 근육들을 좀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서 보이는 큰 주름을 없애기는 어렵지만 잔주름들은 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보톡스는 인생 시술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한 부위에 보톡스를 놓는 거죠. 보톡스를 어떻게 놓을 것인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가이드라인들이 있기는 해요. 미간이면 이렇게 여기다 몇 유닛, 몇 유닛, 몇 유닛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환자분들의 근육 모양이나 근육 방향이나 근육 크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근육, 미간이라고 해서 같은 용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만 해도 환자분들이 남자분들이 왔을 때나 여자분들이 왔을 때 이 근육이 쓰는 방향이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보톡스를 놓는 위치도 달라지고요. 환자분들마다 짓는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사람들이 날 보면 맨날 화내는 것 같다고 해요. 무슨 안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봐요. 라고 말하는데 있는 거를 더 무뚝뚝하게 만들어놔. 이렇게 되면 환자는 주름은 펴졌지만 아름다운 인상, 내가 갖고 싶은 밝은 인상을 못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보톡스를 놓을 때는 그 환자의 표정 정말 중요합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멈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환자가 상담을 하는 동안을 통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말하는 표정이라든가 말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내가 내 얼굴을 볼 때는 오로지 거울로 볼 텐데 내가 거울을 보면서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데 나를 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할 때가 어색해졌다던가 내가 웃는 게 어색해졌다던가 이런 굉장히 조금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은 평상시에 어떤 표정을 지어서 이런 주름이 생기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면밀하게 평가를 한 다음에 정확한 양, 필요한 양만큼 정확하게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게 인상이 훨씬 밝아지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죠. 보톡스랑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나는 시술도 혹시 있을까요? 그럼요. 정말 많죠.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가끔씩 환자분들한테 조금 어색해지더라도 이번에는 보톡스를 좀 맞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바위를 낙숫물이 뚫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매일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완전히 깊은 주름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어색해 보이더라도 정말 낙숫물이 떨어지는 시간에 잠깐 멈춰놓는 거죠. 내가 평상시에 좀 세게 갖고 있었던 그런 습관들이나 표정들을 멈출 수 있도록 잠깐 센 보톡스를 맞자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하는 시술이 뭐냐면 깊게 패어서 정말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세게 접어놓으면 그 종이가 접힌 자국이 이렇게 핀다고 해서 접었던 자국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접었던 자국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정말 정교하게 그 주름 아래쪽으로 필러를 채워주면 우리가 그동안 구겨져 있던 종이를 받쳐서 살짝 올리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 주름을 채우려고 필러만 놓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필러를 밀어낼 수가 있어요. 구겨지지 않은 편편한 대로 필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동적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보톡스를 사용을 했을 때는 깊은 주름을 조금 펴줄 수 있는 필러를 병행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톡스가 풀리면서 필러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주름이 생기게 되면 처음에 계속 깊이 파이던 데가 조금 덜 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스킨 보톡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건 정말 많죠. 그 중에서 뭐 제일 흔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물광주사라고 하죠. 하이알루로닉 엑시드거든요. 이제 하이알루론산이라고 하는데 화장품에도 굉장히 많이 돼 있고 보습 효과를 많이 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스킨 부스터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것들이 피부에 좋은 것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콜라겐 재생을 도와준다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좀 있죠. 이제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 계열인 뭐 레디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체 유래 더말 파우더 같은 거죠. 엘라비의 리투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콜라겐 재생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콜라겐을 주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 피에서 뽑은 혈장으로 플레이틀릿 리치드 플라즈마죠. 혈액을 뽑아서 그 중에서 PRP를 채취해서 그걸 피부에 인젝을 하기도 하고요. 지방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술들이 병행을 했을 때 피부의 탄력이라든가 피부의 광채라든가 피부의 톤이 개선되는 효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 안 했는데 그런데 보톡스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색소. 우리가 얼굴에 점이 있는 게 그렇게 저는 나쁘다고 안 보거든요. 그런데 얼굴에 점이 아니라 너무 잡티가 많은 경우에는 다소 사람이 좀 어두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으로 좀 잘 가려지지 않는 잡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레이저를 통해서 혹은 레이저나 피부를 밝게 해주는 스킨 부스터들이 있거든요. 비타민C라든가 트라넥삼이라든가 나이아신아마이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피부를 밝게 해주는 성분들, 미백 성분들이 들어간 스킨 부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병행을 하면 피부도 맑아지고 그리고 또 스킨 부스터를 통해서 잔주름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요새 뭐 내가 나이 들은 게 싫다 그리고 피부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이런 것들 같이 하면 좋고요. 그리고 또 상품 중에서 리쥬라는 또 환자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술 중에 하나예요. 물론 좀 아프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리쥬란도 효과가 좋은 스킨 부스터 중에 하나죠.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보톡스랑 같이 썼을 때 볼륨을 채워주면서 주름까지 없애기에 가장 좋은 솔루션은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이거는 정말 환자분마다 달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은 볼륨을 채우려고 한다. 내가 패인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하이알루로닉 엑시드 필러, 일반적으로 쓰는 HA 필러가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녹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지만 이제 내가 그런 눈에 띄는 볼륨이라든지 어디가 특별히 패인 건 아니야. 얼굴에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볼륨을 원해 라고 얘기를 하시면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라든지 더말 파우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팔자를 레디어스로 채우겠다? 그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디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농도를 조절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위에 진피 부위, 탄력이 떨어진 부위에 깔아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 칼슘으로 여기를 가득 채운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한동안 칼슘 필러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HA 필러보다 훨씬 더 오래 유지가 된다라고 해서 시장에 많이 나왔었지만은 결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선호되지 않거든요. 환자가 정확하게 원하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개선했을 때 얘가 더 건강하고 지금 보이는 노화를 좀 되돌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맞춰서 정확한 필러나 스킨 부스터가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내성 말이 많잖아요. 원장님은 내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맞으면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병원도 제가 이제 주로 단백질이 안 들어간 제오민이나 코어톡스를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왜냐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보톡스 자체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보톡스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 뭐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내성이나 알러지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깨끗한 순수한 보톡스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분들한테 내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량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종아리 보톡스나 승모근 보톡스는 뭐 눈가에 맞는 보톡스, 스킨 보톡스에 비해서 굉장히 양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톡스를 너무 주기적으로 자주 맞는다든지 또 이게 정확하게 기전이 밝혀져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논문들을 봤을 때 추정을 해보기에는 고농도로 자주 맞았을 때 이럴 경우에 내성의 빈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농도로 사용하는 우리가 뭐 어디서 이제 굉장히 저렴한 필러들 하는 데는 뭐 물톡스라고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농도가 적은 데서는 당연히 효과라든가 유지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적당한 농도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맞는 거를 더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정품 정량을 쓰는 것이 확인되는 그런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게 좋겠죠. 세밀하게 좀 추적 관찰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원장님과 같이
시술 플랜을 짜는 게 되게 효과적이고 안전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술을 하기 전에는 특히나 보톡스는 사진을 찍을 때도 웃는 표정, 여러 가지 표정들을 지으면서 사진을 찍고 그거에 대한 경과를 보고 변화도 팔로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톡스 시술을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지만 또 잘못 맞으면은 한참을 또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뭐 눈이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원장님 뭐 저는 보톡스 안 맞을 거예요. 지난번에 너무 고생했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환자분의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조금 미진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보톡스를 맞았을 때 어떻게 맞느냐, 어디를 맞느냐, 얼마만큼의 용량으로 맞느냐에 따라서 보톡스도 정말 천차만별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또 나의 경과를 잘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시술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톡스를 맞는다. 중년분들부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각턱 맞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각턱에다 보톡스를 맞아서 볼륨이 빠지게 되면 처짐이 더 가속화돼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단단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여기 볼륨이 없어. 그럼 이제 이게 피부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마리오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중년 이후로 갈수록 안에 있는 뼈도 흡수되고 하면서 우리가 골 자체가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40대 이후부터는 약간 사각턱 보톡스는 주의해서 맞는 게 필요하고 그 대신에 오히려 마찬가지로 우리 자갈턱 보톡스 그리고 입꼬리 보톡스를 통해서 표정을 좀 밝게 해주시고 그리고 얼굴 전체의 잔주름을 잡아줄 수 있는 스킨 보톡스가 그때부터 아주 매우 유용한 시술이 되겠죠. 노화라는 게 사실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노화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자기 일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은 어느새 20대가 지나가고 30대가 지나가고 40대, 50대, 60대가 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새 거울을 봤을 때 꾸준히 외모에 신경을 썼던 분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내가 늙어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좀 우울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열심히 살아온 삶의 흔적이고 그렇지만 나의 삶의 훈장이 가끔 나를 또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간단한 시술로도 많은 부분 개선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엄마도 이 3년 전쯤에 그 교정을 처음으로 하면서 돈을 거의 한 4, 500 쓰신 거예요. 근데 되게 우시더라고요. 그때. 그 중년 되면서 자기한테 이제 그때까지 큰 돈을 쓴 적이 거의 없다가 교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좀 되게 벅차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젊어서부터 이렇게 꾸준히 관리해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그러신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월을 좀 정통으로 맞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다니시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밝아지세요. 열심히 오랜 시간 나를 위해서 살아오셨지만 그런 일하고 잘 못 돌봐준 나한테 선물처럼 피부 노화를 위한 상담 같은 것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삶을 즐겁게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틀리에 성형외과 고주영 원장이었습니다.